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5분한테 저는 공통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네, 어려워요. 저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사고 일어났을 때 이제 돈적으로가 들어오니까요. 이 돈이 저는 돈이 없으니까 네, 또 대출 받아서 그거를 갚고 네,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SNS 활동을 하면서 거기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많이 SNS를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서 더 자극을 다시 받고 이제 네, 회복했던 것 같아요. SNS에 좀 어느 정도까지? SNS에 저 말고도 옷 파는 분들도 계시고 옷 뭐 파는 다양한 분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작가님들도 SNS 하실 수 있고 뭐 배달의 민족 직원분들도 SNS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살아가시는 거 보면서 나만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그전엔 저만 외롭고 저만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도 네.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네. 너무 위만 보고 살면 안 돼. 네. 그렇죠. 네. 네. 또 우리 최 대표.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외로움이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역시 외로움이네요. 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도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이제 교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알게 되잖아요. 항상 저는 장사가 안 될 때 친구한테도 연락할 수도 없었고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교육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알다 보니까 그런 그룹 카톡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외로움의 극복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나 오늘 매출 최고 찍었잖아, 막 이런 얘기가 올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내가 오죠. 네. 야 나 오늘 폭망했잖아 이렇게 올리기가 좀 쑥스럽거나 부끄럽다는 네. 생각 안 해요? 이게 뭐 최고 매출 찍었잖아 그러면 나도 찍어야지 동기부여도 사실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요. 찍었나? 부럽네? 이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매출 찍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매출 찍었나?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질문해서 배워야죠.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저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름 없는 개인점이었다 보니까 아무리 전단지를 돌려도 주문이 오지 않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장사를 시작하던 그때 당시 지금은 배달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당연하게 등록을 하시지만 배달앱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게를 홍보하려고 배달앱에 올렸는데 배달앱을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영업시간을 보는데 저는 당연히 프랜차이즈들이 교과서고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12시부터 한 밤 10시 이렇게 낮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장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앱을 들어가 보니 아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나 같은 개인점 작은 개인점에겐 하나의 묘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영업시간을 아예 새벽 시간대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저희 동네 특성상 원룸도 많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새벽 시간에 12시부터 3시까지 들어오는 그 주문이 그때 당시에는 5시부터 12시, 7시간 동안 들어왔던 주문 수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렇게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틈새 시장을 노렸던 게 또 극복의 노하우였다. 우리 문 대표. 네, 저는 앞에 분들 사장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장사를 하고 좀 이후에 그 문제들을 얘기해 드리면 아무래도 계속 사업이 커져가면서 인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 부족이죠. 사람 부족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이 상대를 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면 서로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그 사람의 이거를 좀 축하해주고 그렇게 바라야 되는데 서로 너무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정말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한테 받는 상처를 처음엔 제가 이제 감정이 좀 약해서 많이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다른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저희 지금 사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제가 500명, 600명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새해 인사 안 하고 저 사람 사람 뽑아요, 사람 필요하다. 뽑아요. 이런 걸 보내고 있어요, 제가. 야, 진짜. 잘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렸고요. 우리 이제 천세희 이사께서 우리 나오신 패널들에게 아주 그냥 맞춤형 질문을 준비하셨거든요. 진행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갑자기 무대에 서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배민 아카데미 사이다 데이에서 꿀팁도 제공해 주셨고 잘한다 데이에서도 발표도 해주셔서 사장님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떻게 성공하셨는지를 히스토리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거를 또 따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 영장훈 사장님께서는 SNS를 굉장히 잘 다루시고 플리마켓이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많이 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킨집 사장님, 족발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이 꼭 SNS 다뤄야 될지 아니면 SNS 꼭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고객님들 트렌드가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분들은 일단 SNS에 노출이 되고 그 집 맛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하고 캡처를 하세요. 그거를 그렇죠. 캡처를 하거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이폰 메모장에 각 동네별로 맛집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그 동네를 가면 그 집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만 올리면 배달의 민족은 그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보시는데 SNS 같은 경우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이거든요. 하물며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이 한국 나오셨다가 명절 때 저희 닭강정을 사러 오세요. SNS에서 보시고. 근데 그게 그 활동을 제가 안 했으면 그분은 저희 닭강정을 평생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혹시 SNS를 요즘에는 강의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제가 사실 나이는 어린 편인데 컴맹이에요. 엑셀 이런 것도 못하고 한글 뭐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잘 모르고. 근데 저도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저도 처음에 40만 원 주고 강의를 들어서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기회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본인의 음식이나 본인의 브랜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하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조한나 사장님한테는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불만 리뷰 달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현피를 떠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만 리뷰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배달의 민족을 하면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의 입맛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고객님들이 어떤 거에 분노를 하고 어떤 때 악플을 많이 남기시는지가 조금씩 파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40분 내로 배달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악플이 많이 올라오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요리대로 조리되지 않았을 때, 뭐 파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던지, 뭐 야끼만두 빼고 오뎅을 좀 더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게 들어가던지, 뭐 이런 식으로 불만 리뷰가 들리는 게 어떤 건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최대한 저는 달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행여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고 문자로 개인적으로 어떤 고객님인지 알아서 파악이 된다면 문자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기분이 풀리도록. 우리 써니 사장님 이제 40대 사 마흔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40대 넘어서 아기들이 되게 디글디글 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막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전업주부 분들이 새로 창업하시는 거 되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힘나는 말씀 해주시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사장의 역할까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제대로 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제가 치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일을 시작을 해서 참 마음도 되게 많이 아픈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저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거에 위로를 받고 저는 좀 더 제 매장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몸이 처지다 보면 또 마음도 우울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마음이 일단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생기고 몸이 움직이다 보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장님한테는 제가 뭐 여쭤볼 거냐면요. 우리 혹시 여기 그 부부가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많으시죠? 그래서 문 사장님도 우리 짝꿍 사장님 저기 같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저는 되게 사이가 좋은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게 하시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여쭤보더니 많이 싸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그 또 노하우가 방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다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한텐 제 아까 내용 중에 저희 아내가 여행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조금 많이 서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너무 매장에서 맨날 일하시고 계속 매장에만 있고 끝나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매장에 가서 하고 주말은 당연히 없고 쉬는 날도 뭐 쉬는 날 생겨도 또 다른 일 업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사모님 모시고 손잡고 뭐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으니까 요즘 비행기 티켓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시면 사모님의 마음도 좀 이렇게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뇌가 계속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요. 뇌를 쉬어야 되는데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예요. 저희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뇌가 운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행을 가야지 그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이제 좀 줄어들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좋은 사람 많이 뽑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뭐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워크숍 가거든요. 좋습니다. 꼭 연락해 주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놨는데요. 우리 최홍 사장님이 배민 아카데미 정말 개근상, 우등상 다 타시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공부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잘 됐잖아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는 제가 절실했기 때문에 찾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도구 같아요.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제 일을 도와주면서 어제 퇴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위독하게 입원하셨었는데 그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너희들 놔두고 못 간다. 지금 이제 퇴원하셔 오셨고 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은 이제 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이렇게 도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천세 이사님 나중에 배민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여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부부들 여행을 위한 여행사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람도 구해야 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병원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뱀이 더 성장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우리 관객 여러분들 오늘 뭐 천세 이사도 계시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분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 안경 쓰신 분 남자분, 네, 저분이 가장 빨리 손을 드셨는데,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썸 타는 족발 사장님께 질문. 누구요? 썸 타는 족발. 썸족, 네. 네네. 제가 그 소양인 체질이라 닭보다는 돼지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돼지 족발을 한 달에 2번 이상은 먹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취직이 돼서 올라왔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TV 보면서 술 마시는 게 그 힐링이었듯이 저도 쉬기 전날이나 저녁에 족발 미니족 사서 집에 가서 TV 보면서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혼자 서울에 살면서 근데 항상 미니족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맛있는 국내산 앞발 뒷발이 아닌 뭐 칠레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1인 가구 증가와 욜로족, 혼족, 네. 혼닭, 네. 혼밥, 혼술 이런 트렌드가 하고 그 자기의 가치 소비를 하는 이 시점에 미니족 지금 썸 타는 족발이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11,000원 정도의 국내산 미니족을 약간 고급 브랜드죠.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걸 내놓는다면 시장에 니즈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11월 달에 이제 이사를 삼전동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삼전초등학교 근처로 가는데 걸어서 한 5분 거리인 것 같아요. 일단 실질적인 잠재 고객으로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문의하도록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니족은 저희는 이제 냉채 족발이라고 이게 몸뚱이만 쓰는 게 있어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는 국내산 미니족입니다. 네, 제가 미니족을 서비스 드릴게요. 삼전동으로 이사 오신댔잖아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요즘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젊은 친구들 되게 많이 알거든요. 이 친구들 정말로 대단해요. 깨어 있어요. 정말로 깨어 있어서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저랑 야쿠르트 한 잔 하시죠. 저분은 완전 깨어 있는 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쪽에 우리 양복 입으신 분, 그 마이크 쪽으로 좀 던져주시겠어요? 서로 좀 주고 받으시면. 네. 좋네요.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홍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앞두고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실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지를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다 갖추셨잖아요. 근데 아까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공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은 드는데 혹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게 되신 그 이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 2분 정도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최 대표한테. 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치킨을 할까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이 이제 제가 회사를 6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6년 동안 다니다가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다.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하는 게 내 일일까요?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족발집만 7군데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 거를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된 자신이 있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판매 방법을 몰랐던 거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경기가 안 좋고 항상 레드오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장사하기 더 좋은 시절이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같이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프랜차이점이 아니라 이렇게 우수업소로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SNS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콘텐츠 앱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잘 활용하면 사실은 얼마 전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 줄 아는 게 제가 똑같죠. 전단만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책자 만들고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케팅, 아까 저 친구도 말씀하셨지만 마케팅할 요소를 이제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사진 많이 찍잖아요. 왜 찍겠어요? 올리고 싶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만 한 거 아닌가에 대한 그렇죠. 니즈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찾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엉짱눈 사장님은 이미 저기 이렇게 또 키워가지고 독립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문 사장님도 지금 이렇게 저기 지점 내고 가면서 몇 개죠 지금? 지금 4개입니다. 예, 그렇게 개. 계속 그 개인 브랜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게 꿈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확장하고 계신지 살짝 그 노하우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개인 브랜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저도 프랜차이즈에서 배웠고 프랜차이즈도 해봤는데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는 이제 되게 어느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게 교육 기간도 짧고 조금 이제 빨리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실행할 수 있지만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아니고 어떤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저희 트래블앤트 브랜드는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거가 없었어요. 여행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거를 하려면 저희 개인 매장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아까 저분 회사원이신데 정말 큰 맘 먹고 또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만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치킨을 10년 하면서 저희 엉짱윤 치킨으로 브랜드를 내주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닭 냄새 잡는 방법이라던가 양념 소스 이런 건 이제 저희 가게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오픈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군데 남고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본사에서 모든 물건이 다 들어와요. 제가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조리법대로 제가 아시는 분도 개인점을 30년 하시다가 이번에 BHC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개인점 할 때가 더 편했대요. 체인점은 이제 이게 할 레시피가 많고 교육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오픈을 하고 나면 그 레시피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할 거는 없으실 거예요. 뭐 연예인 광고 빵빵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개인점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귀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귀랑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꼭 멘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분야로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숨은 고수님이 많이 어디든 계세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그분이 저희도 장사를 처음 오픈해주면 마인드가 다 열려 있으시거든요. 뭐든지 다 수용하세요. 어떤 말을 해줘도. 근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3천, 4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귀를 닫으세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의 잘못으로 장사가 그 몇 달 뒤에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5, 6개월 전에 잘못했던 실수가 쌓이면서 결국엔 매출이 1,000만 원 밑으로 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장사가 잘 되시더라도 혹시나 하셔서 그 열린 마음으로 조금 멘토님에게 많이 조언도 구하시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술자리라도 가지시면서 장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개인 브랜드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끝으로 우리 배민의 천세 이사께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배민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너무
행복한 기분을 너무 느꼈는데요. 아,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라는 건요. 함께 나눌 때, 함께 성장할 때 그게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성장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거를 늘 목격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 앞으로 그리고 저희 배달의 민족이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매출도 올리시고 또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하우 나눠주는 멋진 분들로 성장하시기를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운 시간 함께 여러 번 계속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배달의 민족에도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